오전 한 2교시까지 하면 12단원이 끝날 것 같고요. 오전 3단원부터 해가지고 오후까지 13장을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3장은 무조건 나오는 파트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정기하게 돼도 하나도 모르겠다. 오늘만 잘 들으셔도 한 문항 무조건 맞을 수 있습니다. 12장 용해도와 침전평형은 한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파트입니다. 근데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오후 다 잘 들으면 제가 2문항은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일반학 전체에서 용해도와 침전평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이 변시 쪽에 이쪽 파트는 그렇게 어렵게 안 냅니다. 딱 그 수준에 맞게끔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한번 보시면요. 그리고 제 번호가 010-4704-1477이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 모르는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질문 주시면 톡으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는 금요일 날 오전 오후 나오니까요. 그때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톡을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십시오. 자, 자, 용해도와 침전평형이라고 써 있어요. 이 용해도라고 있잖아요. 용해도, 그렇죠? 일단 용해도의 좀 정의부터 좀 알고 출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용해도를 제목이 용해도인데 용해도 자체가 뭔지 모르는 경우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용해. 예. 용해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용해의 반대말이 석출입니다. 석출. 예. 용질이 있고요. 예. 용매가 있잖아요. 용액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용해라고 합니다. 요 반대가 석출이라고 해요.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용해도를 배워야 되는데 용해의 정의는 좀 알고 출발해야 돼요. 용매하고 용질이 만나서 용액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용해라고 해요. 그럼 의외로 또 말이에요. 용질이 뭐고 용매가 뭐냐? 가장 쉽게 말하면 소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용질은. 예를 들면은 용매는 물로 볶아요. 그때 용액은 소금 물이 됩니다. 한 요 정도만 봐두실래요? 소금이 물에 녹는 거잖아요. 그렇죠? 녹임을 당하는 물질이 용질이에요. 녹이는 물질이 용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결과가 용액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예로 소금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용매가 물이고 용질이 소금이고 반대로 용액으로부터 용질과 용매가 분리되는 현상을 석출이라고 해요. 석출. 자, 참고로 여러분들 달고나라고 아시죠? 달고나, 그쵸? 제가 설탕을 열을 가열해서 녹였어요. 이건 뭐라 하나요? 설탕을 물과 만나서 녹였거든요. 이걸 용해라고 해요. 용해. 지금 배운 것처럼. 설탕을 내가 열을 가해서 녹였거든요. 이걸 용융이라고 해요. 용융. 다른 말로 융해라고 합니다. 단어 구분해서 하세요. 용해하고 융해하고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름도 비스무리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용해라는 단어하고요. 융해라는 단어가 비스무리하지 않아요? 용해는 설탕을 예를 들면 설탕을 물에 녹이는 게 용해예요. 융해는 물 없이요. 설탕의 열을 가열하는 거예요. 그럼 설탕이 녹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 적당한 소다 넣으면 그게 달고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융해라고 해요. 융해랑 같은 말은 용융이라고 해요. 알겠죠?
요 정도가 일단 요 파트를 하기에 위해서 약간 백그라운드 같아요. 용어 정도 정리해 놓으세요. 용질과 용매가 만나가지고 용액이 된다. 그걸 용해라고 하고요. 반대가 석취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소금물을 예를 들었을 때 물이 용매고요. 용질이 소금이에요. 용액이 소금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용해랑 좀 용융이랑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용해하고 융해 같은 말 용융이라고 해요, 이걸. 설탕이 물과 만나서 이게 용해고요. 설탕에다 열을 그래서 녹이는 게 있어요. 용융, 융이라고 해요.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제목 한번 보실래요? 용해도. 이건 이제 정도할 때 정도니까요. 용해되는 정도를 한번 배우자는 거예요. 용해되는 정도. 용해되는 정도를 한번 배워보자. 자, 수용성염이라고 있고요. 자, 난용성염이라고 있어요. 잠깐만 용어 좀 설명할게요. 이 난용성염하고 같은 말이 불용성염이에요. 끝에 염이 붙으면요. 이건 다 이용계란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용계란 물질을 말합니다. 염이라는 소리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는요. 요걸 보자는 게 아니에요. 요걸 배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성염은 뭐 굳이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소금이 물에 잘 녹아요? 물이 잘 녹아요. 얼마나 잘 녹나요? 뭐 굳이 뭐 잘 녹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굳이 별 필요 없어요 그냥. 잘 안 녹는 어려울 난자 아니에요? 이게 아니 불자 아니에요? 예. 어려울 난자. 이게 좀 어감이 더 세네요. 그렇죠? 거의 안 녹는 걸 말하고요. 이건 녹는데 살짝 녹기 어렵다 정도니까 거의 같게 쓰는데 요런 걸 배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녹는 이온성 물질인데 아주 안 녹진 않거든요. 조금은 녹거든요. 그 조금 녹는 정도를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이쪽 파트는 수용성염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우리 주제가 아니다. 뭐 소금이 얼마나 녹냐 이걸 배우는 파트가 아니다. 또 그걸 굳이 왜 배워요? 뭐 소금이 잘 녹는 정도만 알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잘 안 녹는 염이 있어요. 녹긴 녹는데. 근데 그 잘 안 녹는데 그 잘 안 녹는 정도가 얼마냐? 안 녹는 와중에 조금은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한번 파악해보자는 파트예요. 이쪽 파트는. 자, 거기 잠깐 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표 12.1이 있을 겁니다. 자, 몇 가지 좀 외우고 가셔야 되는데요. 봐봐요. 가장 기본 문제, 이런 문제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염을 한 5개, 4개 주고요. 사지, 오지선다다. 오지선다에서 다음 중 수용성염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난용성염이 아닌 것은, 이 정도는 낼 수 있거든요. 자, 요 정도는 알고 가세요, 여러분들. 봐봐요. 몇 개만 외웁시다, 이거는. 거기 솔로블이 있고, 그 다음에 인솔로블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쵸? 3페이지 12.2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까 염은 뭐랬나요? 염은 이용계란 물질을 말했잖아요. 이용계란 물질을 말하는데, 그럼 또 이용계란 물질은 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메탈하고 넌메탈. 메탈하고 넌메탈, 즉, 금속하고요. 비금속이 결합된 걸 우리가 보통 이용계란 물질을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염이라는 단어도 종종 묻는 것 같아요. 선생님, 염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종종 질문 들어오거든요. 근데 염은 이용계란 물질을 말한다. 그럼 또 이용계란 물질은 뭐냐?
메탈과 넌메탈이 결합한 걸 말한다. 예, M은 메탈의 약자고요. X는 비금속, 넌메탈의 약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 금속 부분이라든가 이 비금속 부분 중에 거기 일단 체크해 보실래요? NO3마. 예. 써드릴게요. 첫 번째 NO3마. NO3마가 있으면 이건 일단 100% 수용성염이에요. 제가 수만 쓸게요. 앞으로 이제 염성분 중에 NO3마가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용성염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아세트산 이온이 있어요. 수용성염이에요. 하나 예외가 있어요. 거기 인솔로블 쪽 한번 보실래요? 아세트산 밸륨 하나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세트산 밸륨. 요건 예외적으로 인솔로블이에요. 제가 난용성인 할게요. 다시 여러분들. 용해도라는 거는 이제 용해되는 정도를 배우는 파트고요. 용이랑 반대말은 석출이에요. 우린 수용성염을 배우지 않고 다 난용성염, 같은 말로 불용성염을 배웁니다. 안 녹는 염이 있는데 그게 안 녹는 와중에 그래도 조금 녹을 거 아니겠어요? 조금은 녹는 정도를 한번 파악해보자는 거예요. 염이라는 단어는 이온계란 물질을 말합니다. 이온계란 물질은 메탈과 넌메탈의 어떤 결합이에요. 컨비네이션이에요. 메탈은 금속이고요. 이 X는 넌메탈, 비금속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보면은 NO3, 그 염성분 중에 이 염성분 중에 NO3마가 있다. 이걸 질산이온이라고 불리거든요. 질산이온. 그럼 100% 수용성염입니다. 아세테이트, 아세트산 이온이 있거든요. 수용성염이에요. 하나 예외. 요 아세트산 밸륨 빼고는 다 수용성염이에요.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써드린 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가 할로겐족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할로겐족. F마, 플로라이드,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까지 네 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할로겐 이온이라고 해요. F마, CL마, BR마, I마 있잖아요.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것들은요, AG 플러스랑 만나면 난용성염이에요. 그거 다 제가 써드린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그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 얘는요, AGF는 요거 수용성염이에요. 지금 기억해보세요. 할로겐 이온이 있다. 할로겐 이온은 F마, CL마, BL마, I마를 합쳐서 우리는 할로겐 이온이라고 해요. 그 할로겐 이온 중에서 F마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있잖아요. 이게 Ag 플러스가 은이온이에요. 은이온과 만나면 난용성염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AgCl, AgBr, AgI는 다 난용성염이라는 소리입니다. 같은 할로겐 이온 중에서도 F마 있죠? 얘는 Ag랑 만나잖아요. AgF는 수용성염이에요. 이 정도만 구분해 주세요. 그 다음에 F마 쪽에 저쪽 한번 볼래요? 인솔로블 쪽 한번 보실래요? 인솔로블 쪽에 보시면 그 MgF2하고 CaF2 있죠? 이건 둘 다 난용성염이에요. 꽤 잘 놓은 놈이에요. 바로 시작부터 왜 이렇게 많아서 좀 미안합니다. 좀 외우셔야 돼요. 별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름 같은 경우에 이름을 외우는 거지 너 이름이 왜 그러니? 그렇게 묻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설페이트, SO4 이마 있죠. SO4 이마. 그거 체크해 보실래요? SO4 이마? 거기 저쪽 두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기 황산 바륨하고요. 써드릴게요. 설페이트. 거기 황산 바륨이라고 써 있어요. 예, BaSO4하고 PbSO4, 황산납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개가 난용성염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난용성염 몇 개 더 있죠. 그런 건 거의 안 나와요. 나와도 다 주어집니다. 다. 예,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네. 그 밖에 나머지는 뭐 외울 필요 없어요. 다 나온다도 다 주어집니다. 자, 한 번만 다시 외우고 갑시다. 자, 일단 NO3. 이런 염성분 중에 메탈 쪽이든 넌메탈 쪽이든 이런 NO3마가 있으면 수용성염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볼 1쪽. 이걸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이 있어도 다 수용성염이에요. 참고로 알칼리 금속은요, 리튬이라든가, 뭐, 소듐이라든가, 어떤 포타슘이라든가, 요 정도? 다시 한번 NO3마하고, 암모늄 이온까지. 일 번 하나만 별표치세요, 여러분들. 1번 하나만. 진짜 여러분들, 요 제가 4가지 써드렸는데, 진짜 쓰면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뽑아주세요. 1번이에요. 나머지는 대부분 주어질 확률이 크거든요. 근데 1번은 안 줘요. 100%. 나 지금 딴 것도 할 게 많아가지고 진짜 여력이 없다. 그럼 1번만 해보세요. 1번만. 그래서 답 낼 수 있어요. 다시 질산이온, 그 다음에 1쪽 알칼리 금속 계열. 알칼리 금속은 리튬, 나트륨, 칼륨을 말합니다. 몇 개 더 뒤에 있는데 그건 안 나옵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 요 정도가 아까 염성분 중에 보이잖아요. 100% 수용성염이에요. 그 다음에 참고로 아세트산 이온이 있으면 수용성염인데 예외가 하나 있었고요. 아세트산 벨륨이라는 할로겐 쪽에서는 CL마, BL마, I마는 은이온과 만나면 굉장히 난용성염이 됩니다. 잘 안 녹아요. 근데 F마는 은과 만나잖아요. 이건 굉장히 잘 녹는 수용성염이에요. 대신에 이는 MgF2하고 CF2가 굉장히 난용성염입니다. 황산이온이 있으면 대부분은 수용성염이에요. 대부분은 수용성이에요. 한 요 2개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 수용성염이에요. 황산 바륨이라든가 황산 납이 난용성염이에요. 그러니까 염성분 중에 황산이온이 있다. 대부분 수용성염. 한 요 2개 정도가 대표적인 난용성염. 거두절미하고요.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건강검진할 때 뭘 체크하세요? 뭐 조용술 같은 거 아세요, 여러분들? 조용술? 조용술하고 뭐 수면 내시경 하나요? 저는 최근에 이제 수면 내시경 하거든요. 요것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이 조용술에 뭘 먹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조용술 하면 이제 어떤 종이컵으로 2잔 정도 주거든요, 간호사가. 그때 먹이는 게 요약입니다, 요약. 요 바륨이 참고로 독약입니다, 독약. 와우. 독약을 먹이네요, 저한테. 황산 바륨은 난용성염이에요. 잘 안 녹아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말이면 우리 이런 걸 배우거든요. 오늘 좀 이제 여기 쪼개져요. 바륨 이가하고 여기 쪼개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걸 배워요. 이제 오늘 이기고 싶은 제대로 이제. 근데 요건 독약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이걸 먹이는 거예요. 이 황산 바륨 이 전체가 이걸 제가 먹잖아요. 이게 이제 내 몸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내 몸에 들어간 다음에
저 밖에서 나한테 빛을 쏴줘요. 그러면 이 내 몸에 있는 요 시약하고 빛하고 반응해가지고 내 몸에 약간 이상한 데를 좀 발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문제점은 뭐냐면 종종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넘어서면 이제 내가 죽는 거죠. 독약이니까. 근데 이게 난용성 용이기 때문에 엄청 안 나와요, 이게. 근데 이제 내가 산성 음식을 먹고 이걸 먹잖아요. 그럼 좀 이따 이제 이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죽기도 하거든요. 이게 조영술 사고예요. 어쨌든 이게 조영술 할 때 우리가 먹는 시약입니다. 발효의 독약인데 우리 이걸 먹어요. 난용성 용이다 보니까 얼마 안 녹거든요, 이게. 참고로 그건 들으시고. 자, 네, 여긴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요. 그 그림 12점이나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X축이 그림이고요. 온도고요. X축이 4페이지 그림 12.2입니다. Y축이 솔루빌리티 해가지고 용해도를 말합니다. 그 솔루빌리티의 앞에가 S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용해도를 S로 씁니다. 약자로.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 드세요? 위에 그림은 온도를 높이면 그래도 일반적으로 다 증가하죠. 용해도가. 물론 AGF처럼 좀 꺾이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아래쪽은 어때요, 여러분들? 온도를 올리니까 용해도가 감소하죠. 자, 요 표현 하나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고체의 용해도는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증가하면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증가한다.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증가한다. 한쪽에 써두실래요? 그림 옆에다가. 엄청 잘 나오는 용어예요. 문장이에요. 시간 내에 시험을 보려면은 실수를 안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시험은 결국 나중에 실수 문제 아니에요? 네. 누가 실수를 안 하는 문제는 시간 너무 촉박하니까. 그거 안 하려면 여러분들 항상 오답까지 알고 가세요. 오답까지. 이게 전형적인 오답 문장이에요. 여기다가 반드시 일반적으로 써줘야 돼.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오답 문장을 더 잘 알고 가세요.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한다. 이게 전형적인 오답 문장이에요. 그런 용도 종종 잘 나오잖아요. 용해도 파트에서요. 오지선다 주구선 다음 중 틀린 문장을 골라봐라.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증가한다. 전형적인 오답이고요. 반드시 일반적이라는 말을 써줘야 돼요. 왜? 예외가 있잖아요. 그 예외가 뭐냐는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예외는 안 나와. 그러니까 뭐 거기 뭐 예를 들면 뭐라서 저도 한번 보고 말해볼까요? 황산 세리움. 그 다음에 무슨 황산 칼슘. 예외인데 이러면 안 나와요. 예외는 나오는 게 아니고 예외의 예를 외우지 말고요. 이 문장을 알아두세요. 참고로 여러분들 기체의 용해도는 나오진 않았지만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가 증가한다. 예, 기체 용해도는 예외가 없어요.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가 증가. 이건 예외가 없어요. 같이 꼭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사이다가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은 게 사이다 아니에요? 그 남은 어디에 놓고 보관해요? 냉장고에 놓고 보관하나요? 아니 오븐에 놓고 돌리나요? 답 나왔죠? 기체의 용해도는 100% 온도가 낮아야만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지금처럼 한여름에 강가에 가면 고기들이 뻐끔뻐끔 거릴 때가 많아요. 뭐 거북이도 있으면 거북이도 막 올라와 있고.
녹아있는 산소가 적어요. 강물이 뜨거우니까. 예. 그러니까 용존산소력이 낮아진다는 거죠. 여름철에는. 그러니까 고기가 올라서 산소를 호흡하는 거죠. 그렇죠. 기초용해도는 온도가 높으니까 지금은 강가에 가보면 그렇죠. 그 용해도가 낮은 거죠. 산소가 적은 거죠, 물 속에. 고기가 물 속에 걔도 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위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체는 여유가 없어요. 고체 꼭 좀 조심하세요. 5단 문장 일반적이라는 말 넣어야 되고요. 근거는 그림 12.2에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약간 어밍어밍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페이지 용해도 고비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거 하나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그 그림 밑에요. 4페이지 그림 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원래 일반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우리는 어렵게 안 내요. 그러니까 제가 딱 해주는 때까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기출문제 네모나 가져왔는데 뭐 기출문제도 많지도 않아요, 이쪽은. 감만 잡으세요. 자, 용해도 고비라고 써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서 피드백이 없는 거잖아요. 피드백. 저는 여러 군데 학원을 뛰어가지고 한 5일마다 월급이 다 들어오거든요. 학원을 여러 군데 하니 월급날이 또 다르니까. 이게 저한테 이게 피드백이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또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잘 참으십시오, 하여튼간. 피드백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거죠. 참고로 저는 오늘 일정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오전 후 수업하고요. 5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럼 6시 반부터 또 대치동에서 서울 영재고 4시에 줍니다. 그럼 10시에 끝나거든요. 또 10시부터 12시까지 또 이제 세종과학고 2시간 또 가외에 있습니다. 12시에 집에 가요. 내일도 똑같고 일정이. 항상 그렇거든요. 저는 피드백이 있으니까 버틸만 한 거고. 근데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한 번에 받는 거고. 괴롭죠니까. 그죠? 잘 참으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 변리사 붙으면 또 다 있는데 강의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고시라는 게 한 명의 위너가 만들어지고 9명의 루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떨어진 사람을 루저로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이상은, 그렇잖아요. 붙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관리 잘 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자, 잘 보시죠. 4페이지고요. 10번. 자, 이쪽 파트에서 아마 가장 잘 나오는 예를 뽑으란다면 얘입니다. 얘, AGC에. 만약에 이쪽 파트에 얘가 한 10문항이 있다면 여기에 단용카 한 9문항입니다. 요 얘가, AGC에. 아까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할로겐 이온 중에서 브로마이드, 클로라이드, 아이오다이드는 은이온과 만나면 요 난용성 이온이 된다고 했어요. 자, 이런 식이 나와 있죠? 그 4페이지 보시면, 그쵸? 여기 AG 플러스 악화가 되어 있고요. CL마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평형상수란 거 어떻게 쓰죠, 여러분들? 원래는? 참고로 이쪽 왼쪽에 이게 리액턴트라고 하고요. 반응물이라 하고요. 이 오른쪽을 프로덕트라 합니다. 요걸 반응물이라 하고요. 요걸 생성물이라 해요. 그럼 저희가 항상 반응물을 분모로 내리고요. 요 생성물을 분자로 올립니다. 요 K는 평형상수라고 있습니다. 평형상수.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라 읽는데요. 참고로 얘는 몰롱도 표시해요, 여러분들. 배웠다 들어 까먹을 수 있으니까 써드릴게요.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 고체 있는 자리, 솔리드가 고체거든요, 여러분들. 요 고체는 상수 취급을 해버려요,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어감이세요, 여러분들?
얘도 평형 상수잖아요. 상수, 그쵸? 얘도 상수고요. 그럼 수학에서 변수 분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좀 상수는 상수끼리 모으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넘겨요. 그래서 우리가 K 곱하기 AgCl 솔리드 그 다음에 다시 Ag 플러스 Cl 마만 씁니다. 그래서 요거 상수 곱하기 상수 해가지고 얘를 새로운 상수인 우리 이제 KSP라 하자는 거예요. 우린 얘를 이걸 용해도 곱상수로 있습니다. 용해도 이걸 곱상수라고 읽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물에다가 여기다가 AgCl 고체를 넣어놨어요. 이게 녹아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 녹으면 Ag가 하나 나오고요. 동시에 Cl도 하나 나올 겁니다. 그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개수가 1대 1대 1이잖아요. 여기 하나가 녹으면 여기 한 개 나올 때도 얘도 한 개 나오는 거예요. 그쵸? 만약 10개 녹으면 10개랑 10개 나올 거예요. 이게 S개가 녹으면 그럼 S개 나오고 S개 나올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제목이 용해도였죠. 그럼 여기서 이 세 가지 화학종 중에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이 정도 어감은 느낌 받고 하셔야 돼요. 제목이 용해도 파트고요. 그럼 AgCl이 용해도 얘가 주인공 같아요? 아니면 얘가 주인공 같아요? 아니면 얘가 주인공 같습니까? 이걸 표면적으로만 배우잖아요. 그럼 Ag라든가 Cl마가 주인공에 착각해요. 얘가 주인공입니다. 다시 제목 보세요. 용해되는 정도를 배우자는 거예요. 누가? 난용성염, 불용성염이. 즉 얘가 난용성염, 불용성염이고요. 얘가 얼마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안 녹는 물질이에요.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KSP가 보일 거예요. 일단 KSP가 보이면 기본적으로 난용성 염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내가 AgCl을 아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1번은 꼭 외우려야겠죠? 나머지는 그냥 솔직히 옵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KSP가 보일 거예요. KSP가 보이면, KSP가 보이면 거기 반응식에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솔리드 있죠?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난용성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얘를 뭐라고 읽었어요? 평형상수의 일종인데 용해도 곱상수라 하거든요. 문제에서 KSP가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이 솔리드 물질 있죠. 걔는 난용성염이다 보면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1번만 외우려고 한 거예요. 나머지 이렇게 다 준다고요. 물론 거기다 내가 AgCl은 난용성염인데 알면 더 빨리 해석이 되겠죠, 그냥. 다시 올라보세요. 저는 용해도잖아요. 그러니까 난용성염이죠. 불용성염이 안 녹는데 그 안 녹는 와중에 조금은 녹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녹을 거냐. 근데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AgCl 주인공, 얘가 주인공이거든요. 이거 봐봐, 제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봐봐, 여러분들. 처음에 이만큼 있었어.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이 녹았어. 이만큼이 녹아가지고 이만큼이 남았어.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이 남았어. 아, 이렇게 따지면 너무 뭐랄까요? 너무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얘가 녹은 것만큼 또는 얘가 나왔다 이런 거죠. 네? 얘가 10개 녹았으면은 그때 Ag가 10개 나올 거고 CL마가 10개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약간 세련된 방법이라는 거죠. 가장 무식한 방법은 이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만큼 있었다, 고체가. 이만큼 녹았더라, 시간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남았더라. 이 남은 양 파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 양에서 이 남은 양 파악하면은 이만큼 녹은 거잖아요. 이게 가장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잠깐, 왜 그렇게 무식한 방법을 해야 돼? 아니, 분명히 얘가 녹은 만큼
얘 또는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 또는 얘를 파악해 보자는 거지. 예.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들. 다시. 얘게 개수가 1대 1대 1이잖아요. 예. 그럼 얘가 녹은 만큼, 얘가 S에 녹았다면은, 일단 얘는 둘 다 S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예요? AG의 농도, CL-의 농도를 알면 그게 바로 녹은 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 보세요. 봐봐요. 네, 봐봐요. 얘가 하나의 용해도예요. 얘도 용해도고. 와우, 이름이 기가 막히네요. 용해도끼리 곱한 상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용해도 곱 상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KSP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솔리드는 일단 그 거의 100% 난용성염이다. 보고 푸는 거예요, 문제를. 자, 다시 이제 거두절미하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봐봐, 정리해 드릴게요. KSP가 나오잖아요. 이게 SS죠? 얘는 뭐라고 있어요? S 곱하기 S죠, 여러분들. 그럼 S는 루트 KSP라고 외우고 가셔야 돼요, 이제. 다시 여러분들, 이게 S고요. 이게 S라 할 때 집어넣으면 SS니까 S제곱이죠? 그럼 S는 루트 KSP야. 자, 하나만 더 써드릴게요. 봐봐요. 네, 그 밑에 좋은 얘가 나왔네요. 페이지 5페 보시면 CaF2가 있죠? 칼슘 이가하고 두 개 F마가 있잖아요. 여기 S고 여기 ES죠. 여기 한 개 녹으면 개수가 1대 2니까, 그쵸? 여기 S개가 녹으면 요거 S고요, ES가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이게 ES라는 거. 개수가 1대 1짜리가 있고요. 1대 1대 1짜리가 있고요. 요 개수가 1대 1대 2짜리가 있네요. 요 개수 조심할 것 쓰세요. 개수 조심. 공부했는데 이런 그 집중력 때문에 많이 망가집니다. 개수 조심. 꼭 좀 써놓으시고요. 봐봐요, 여러분들. KSP 써볼게요. 칼슘 이가가 있고요. F마의 제곱이 있잖아요. 요 제곱 체크하시고요. 제곱 잘 놓칩니다. 평형상수는 다 개수가 지수 자리로 올라갑니다. 요거 하나 써놓으실래요? 자, AA, BB, CC, DD일 때요. 요 K는 A의 A승, 요 B의 B승, 요 C의 C승, 요 D의 D승입니다. 요 개수가 다 지수로 올라가요.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 순간 얼마나 잘 놓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잘 놓칩니다. 이 제곱. 아, 선생님, 제곱이에요? 근데 이건 잘 알아, 또. 이건 잘 아는데 또 이건 놓쳐.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잘 놓치는지 아세요? 요 ES 잘 놓칩니다. 그래서 왜 ES예요? 여기 한 개가 녹으면, 여러분들, 그때 개수가 1대 2니까, 여기 하나가 녹으면, 그때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S개가 녹으면은, 그때 S개 나오고 ES 나올 거 아니에요? 1대 2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S 곱하기 2S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4S의 3승이 됩니다. 따라서 S는 루트 세제곱근 4분의 KSP가 돼요. 이 두 개는 외우고 가셔야 돼요. 요거 하고요. 요거는 외우고 가셔야 돼요. 그래 시간 내 문제 풉니다. 1대 1짜리 하고요. 1대 2짜리는 외우고 가세요. 다시 봐봐요. 요 개수가 1대 1이죠? 1대 1일 때 S는 루트 KSP고 1대 2일 때 요 개수는 용해도는 루트 세제곱근 4분의 KSP. 흐름 한번 봐두세요. 근데 거기 가서 뭐 KSP는 이꼴 S 곱하기 S, 이것도 뭐 S 곱하기 2S 제곱 하면 늦어요, 여러분들. 시간 내면 못 풀어요. 최소 이 두 가지는 외우고 가시는 겁니다. 좀 이해됐으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잘 나오는 문제 하나 써드릴게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KSP가 크면 용해도는 크다.
자, O, X 해보세요. 엄청 잘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찍지 마시고요. 지금은 논리를 가보세요. 틀리면 왜 틀리는 거죠? 맞으면 왜 맞는 거죠? 거기까지 한 다음에 답하려 노력하셔야 돼요. 그거 습관 잘 길러야 됩니다. 지금 그냥 X요. 너 왜 X니? 답 못하면 안 돼요. O요. 왜 O니? KSP가 크면은 S는 솔리빌리티니까 용해도겠죠? 용해도가 크다. OX. 답이 여기 있네요. 엄청나게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오답 문장으로. 왜? 봐봐요. KSP가 여기 있죠. KSP가 여기 있죠. KSP가 크다고 해서 S, 솔루빌트가 크다고 말할 수 있나요? 구하는 식이 달라요. 네? 구하는 식이 다르다고요. 그럼 잠깐만, 님들. 언제는 일반화가 될까,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오답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정답 문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님들. 이게 언제는 정답 문장 되죠? KSP가 크면은 솔루빌트가 크다가 언제는 정답 문장이 되죠? 예. 이온의 개수가 같을 때는, 녹아나는 이온 개수가. 봐봐요. 여기는 만약에, 봐봐요. 여기도 2개 나왔죠. 제가 하나 더 써볼까 봐요. 뭐 이런 게 있다 합시다. AgBr이 있다 합시다, 만약에. Ag 플러스 이 Br만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얘도, 이게 하나 녹으면, 하나 2개 나오죠. 얘도 하나 녹으면은, 요거 하나 2개 나오죠. 그러니까, 우변 쪽에 이 녹아나오는 이온들의 개수의 합이 같으면, 그때는 이 문장이 성립합니다. 왜냐면 봐봐요, 여러분들. 이 경우도 S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 KSP를 구할 테니까. 그치? 식이 같잖아, 이거는. 그쵸? 그러면 이걸 여기서 용해도를 구하는 식이나 여기서 용해도를 구하는 식이 같잖아요? 그때는 KSP의 루트에 비례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KSP가 큰 놈이 용해도가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나와. 그걸 왜 내겠어요, 여러분들? 뭐 변시 문제가 뭐 화학 문제가 10문항밖에 안 되는데 뭐 50문항 냅니까? 제 10문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너무 허접한 문제는 안 내요. 요즘 최근에는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내요. 요거 하나하고 뭐 이렇게 내요. 이렇게. 하나는 1대1짜리, 하나는 1대2짜리. 그러다 보니까 KSP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그쪽의 용도가 큰 법이 없다고요. 구하는 식이 다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KSP가 크다고 해서 용도가 크다. 항상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X인 거예요. 오답 문장은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주시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죠. 그렇지. 1대1짜리는 S는 루트 KSP라는 식으로 구하는 거고 1대2짜리는 S는 루트 세제곱근 4분의 KSP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네. 용해도를 구하는 식이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KSP가 크다고 해서 용해도가 크다 라고 속기 쉽다고요. 그래서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1대1짜리, 1대2짜리 용해도 구하는 식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더 뻗어볼게요. 자, 봐봐요, 이제. 이쪽 좀 지우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자, 2리터의 물이 있고요. 2리터의 물에 이 난용성 염인 AgCl 고체를 넣어놨습니다. 시간은 한참 줬고요. 그게 평형이라는 의미니까요. KSP가 10에 만에 10등 나왔어요. 자, 몇 개 물어볼게요. 1번. 용도는 얼마죠? 2번. Ag 플러스의 몰수는 얼마죠? N은 몰수를 말합니다. 몰수를 말하고요. 세 번째. 물을
1리터를 첨가할게요. 첨가하면 KSP라든가 용해도라든가 AG 몰수는 어떻게 변할까요? 다시 한번 봐봐요. 문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봐봐요. 이거 엄청 중요한 문제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봐봐요, 여러분들. 자, 제가 물 2리터에다가 말이에요. 물 2리터에다가 난용성염인 AgCl 고체를 넣었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봐봐요. 요거 AgCl 고체가 난용성염인 거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까? 알면 더 좋은데 KSP가 보이죠? 얘는 100% 난용성염이라고요. KSP가 나왔고요. 그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용해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 녹아 나온 AG 플러스의 몰수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몰수를.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다가 물 1리터를 첨가했대요. 그러면은 KSP는 어떻게 변합니까? 솔루빌리티는 어떻게 변합니까? AG 플러스의 몰수는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는 소리예요. 한번 구해보세요. 세 번째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1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자, 뭐 이 정도는 바로 안 써도요. AgCl이 있으면 그쵸? 이 정도 칙 다 줍니다, 분들. AG 플러스랑 CL마가 되겠죠? 여기 1 때리는 거 보이시죠? 아까 S는 뭐랬어요? 루트 KSP로 가는 거니까. 그쵸? 10에 마이너스 5승 되겠네요. 그쵸? 이거 줬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일반학에서 용해도의 단위는 유닛. 기본적으로 몰퍼리터입니다. 공부하시면서 특히 화학이나 물리에서 여러분들 단위는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공부할 때마다. 뭐 굳이 억지로 뭐 단위표를 뭐 외우자 하지 말고 그냥 나올 때마다 그냥. 용해도 솔루빌리티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몰퍼리터예요. 몰농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닛을 놓치면 얘가 자빠집니다. 이건 그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같은 거 아니냐? 큰일 나죠. 굳이 말해서 얘는 단위가 몰수예요. 몰수. 이 단위를 알았다면 봐봐요, 여러분들. 이게 몰퍼리터잖아요. 그럼 여기다 뭘 곱하면은 리터만 곱하면 분모의 리터랑 날아가겠죠. 그리고 봐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몇 리터예요? 2리터 이런 거 잘 받는단 말이에요. 와, 이 순간 함량이 엄청 큰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제가 용해도를 구했죠, 여러분들. 봐봐요. 10에 마이너스 5승. 처음에 자시면 단위를 쓰세요, 단위. 단위가 뭐라고요? 몰퍼리터잖아요, 몰퍼리터. 그렇잖아요? 곱하기. 뭘 곱하면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뭘 묻고 있어요? 몰수를 묻고 있잖아요, 몰수를. 최종적으로. 안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묻는 게 몰수잖아요, 최종적으로 나한테. 그럼 여기다 뭘만 곱하면 돼요? 리터. 얼마예요? 2리터, 2리터. 2리터, 2리터. 그래야 몰수가 날아가겠죠, 이렇게. 그쵸? 그럼 얘는 답이 얼마예요?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몰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유닛, 단위 잘 보세요, 단위.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물을 1리터 첨가했답니다. 여기다가 물을 1리터 첨가했대요. 그럼 토탈 3리터가 되겠네요. 원래 2리터가 있었고요. 1리터가 추가로 들어왔으니까, 그쵸? 그때 KSP 물었어요. 자, 이게 뭐 이제 장난 많이 하겠죠. 뭐 KSP가 증가한다, 뭐 감소한다, 장난하겠죠. 하나 기억하시죠? 평형상수는 온도만 함수입니다. 온리 온도로 할까요? KSP도 평형상수의 일종 아닌가요? 평형상수는 무조건 온도만 함수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온도가 아니고선 얘를 절대 변화 못 시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10에 마이너스 10승으로 일정하다. 컨스턴트하다. 그럼 솔루빌리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어차피 KSP잖아요. 루트 KSP잖아요. 얘가 안 변했으니까 얘도 안 변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10에 마이너스 5승입니다. 됐습니까? 몰수 물었죠. 자, 올릴게요. 좀 안 보시니까.
AG 플러스의 몰수를 물었잖아요. 단위가 뭐죠? 얘는 몰수죠. 예. 지금 방금 우리 10의 마이너스 5승, 얘 단위 뭐라고요? 이게 몰 퍼 리터죠. 몰 곱하면은 여기 몰만 남나요? 단위가? 리터를 곱해야겠죠. 리터를. 그래야 리터 날아가고 얘 몰만 남잖아요. 그쵸? 여기 3리터죠. 3리터. 예? 그러면은 물론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 말까지 줄 겁니다. 물 1리터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용매의 부피는 뭐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 줄 거예요. 3리터가 변함이 없다 한다면 요 리터 날아가니까 얼마예요? 얘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이 되는 거예요. 비교해보세요. 다시 물을 첨가하잖아요. K수 안 변합니다. 근거는 뭐라고요? 온도만의 함수니까. 그렇죠? 용해도가 변합니까? 용해도를 구하는 식의 S는 루트 KSP잖아요. KSP만이 용도를 변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안 변했으니까 얘도 안 변하는 거예요. 디귿번 몰수는 뭐예요? 몰수는 변합니다. 선생님,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용해도는 일정한데 어떻게 더 많이 녹아 나왔잖아요. 자, 봐봐. 이렇게 오답 잘 나와요. 봐봐.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물을 첨가하면은 더 녹아 나오나요? 봐봐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유닛을 잘 보세요, 유닛을. 이게 몰 퍼 리터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자,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서 얘는 용해도 솔리비트는 뭐죠, 여러분들? 루트 KSP죠. 얘는 온도만의 함수죠. 그쵸? 온도가 안 변했죠. 온도가 일정하죠, 만약에. 온도가 컨스턴트 하면은 얘 또한 또 일정하겠죠. 그럼 얘도 또 어때요? 일정하겠죠. 그쵸?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 내가 물을 부으면 얘가, 분모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분모만 증가하면 얘가 일정합니까? 얘 또한 증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일정한 거예요. 논리 알겠습니까? 꼭 좀 알고 계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배워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또 촉박하면 또 잘 놓치는 그런 유형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물 1리터를 부었잖아요. 물을 분 거지 온도가 변하는 게 아니죠. 온도가 일정하죠. 평형상수는 온도만 함수니까 얘도 일정해요. 그럼 S는 루트 KSP잖아요. 얘가 안 변해서 얘도 안 변하겠죠. 그게 일정한 거예요. 일정은. 근데 물을 부었잖아요. 솔루빌티 단위가 몰 퍼 리터니까 분모가 증가한 만큼 분자 또한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몰수는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몰수가 봐봐. 잘 들어. 여러분들 2리터에다가 물 2리터에다가 1리터를 부었죠. 그럼 2리터가 3리터 됐죠. 그러면 부피가 얼마 증가한 거예요? 2리터였는데 물 1리터를 붓는 바람에 3리터가 됐으니까 2분의 3배가 증가한 거 아니에요? 부피가. 그렇죠? 그럼 얘가 2분의 3배 증가한 거잖아요. 이쪽이 분모가. 그럼 분자 또한 2분의 3배가 증가해줘야만 이게 일정한 거 아니에요? 봐봐. 처음에는 얼마였어요? 이만큼 했잖아요. 여기다가 2분의 3배를 해주면은 얼마예요? 2 날라가니까.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이런 식으로. 잘 놓칩니다, 위로. 자, 거기까지 좀 봐두시고요. 하나만 더 좀 쉬었다 합시다. 하나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면 이제 문제가 쉽게 내면 1대1짜리 내는 거고요. 문제가 좀 어렵게 내면 1대2짜리 내는 거예요. 그 5페이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봐봐요. 여기 S면 여기 ES입니다. 그렇죠? KSP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S 곱하기 ES의 제곱이죠. 이 표현 놓치지 마세요. 여기 ES면서 E가 제곱 써야 되는 겁니다. 보통 뭐 둘 중에 하나를 놓치더라고. 여기를 S를 쓴다거나 이렇게. ES를 썼는데 또 제곱을 놓친다거나. 그렇죠?
정리하면 S는 루트 제곱근 4분의 KSP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정도만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6페이지 보면 이제 뭐 표 12.2가 나왔는데 전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 주어지는 값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1번만 외우시면 돼요. NO3마,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암모늄 이온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수용성염이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몇 개 연습해 볼게요. 자, 이거 수용성염인가요? 난용성염인가요? 이게 암모늄은 보이잖아요. 수용성염이라고 이렇게 다니는 거라고요. 얘는요. 야, 이건 뭐 알칼리 금속도 보이고요. NO3마도 보이네요. 그렇죠? 이거 여러모로 수용성염인 거예요. 그렇죠? 예, 알칼리도 보이죠? 이거 수용성염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용성염 정도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는 난용성염 다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뭐가 주어진다고요? KSP 값이. 그래서 KSP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난용성염을 냈구나. 잠시 쉬었다가 7페이지 좀 그림 설명 좀 하고. 우리는 뒤에는 몇 개 볼 게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문제 풀 테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7페이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